사우디 왕실에서는 한국의 보라색 물건을 처음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하드입니다. 리야드 외곽에서 물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왕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규모가 있는 센터죠. 최근 사우디는 스포츠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팀, 승마 선수들, 격투기 선수들, 심지어 왕실 친척들까지 제 센터를 찾아오죠. 매일이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파하드, 내일 아침에도 올 수 있나요?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이 마사지 테이블에 누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내일은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제 실력과 인품을 신뢰해주지만 전지훈련을 떠나는 선수들을 관리할 방법이 없어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서 부상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내 선수들이 다치는 걸 보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왕실 고문 압둘라흐만이 예고 없이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의 표정은 늘 진지했지만 오늘은 특히 더 엄숙해 보였습니다. 파하드, 오늘은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 왔네. 그가 차분히 말했어요. 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자님이 6달 후에 있을 국제 승마 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네. 왕자님의 컨디션 관리를 자네가 맡아주었으면 해.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왕실의 직접적인 요청이란 엄청난 영광이자 책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커다란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도 이미 많은 선수들을 케어하느라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왕자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압둘라흐만이 떠난 후 저는 사무실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케어할 수 있을지.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센터에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내 파티마는 제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요. 그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물었죠. 왕실에서 요청이 왔어. 왕자님의 컨디션 관리를 맡아달라고.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파티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그거 정말 대단한 소식이네요. 하지만 걱정되는 표정이에요. 지금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특히 선수들이 전지훈련 가면 관리가 전혀 안 돼.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부상당하는 걸 보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최신 물리치료 기술을 검색했고 알고리즘이 한국의 첨단 의료기기에 관한 영상을 추천해 주었어요. 호기심에 눌러보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국인 전문가가 다양한 첨단 재활 장비들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은 선명한 보라색 디자인의 휴대용 마사지기였습니다. 사우디에서 보라색은 왕실, 신성함, 힘의 상징이었기에 더욱 관심이 갔죠. 이 제품은 목, 어깨, 다리, 허리 부위별로 정밀한 마사지가 가능하며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설명을 들으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거다.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가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어. 흥분된 마음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기에 대한 영상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특히 그 보라색 마사지기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알고 싶었죠. 이 기계가 정말 제가 생각하는 만큼 효과적일까? 선수들이 자가 관리에 사용할 수 있을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머,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파티마가 문득 방에 들어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안해. 잠이 안 와서. 제 대답에 파티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신 거예요? 파티마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기야. 이것 봐. 이 휴대용 마사지기가 정말 놀라워. 선수들이 전지훈련 갈 때 이걸 가져가면 원격으로도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파티마는 영상을 함께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확실히 멋져 보이네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맞아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곧바로 검색창에 KIMES 의료기기 박람회를 입력했습니다.
운 좋게도 서울에서 한 달 후에 열리는 박람회 일정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 박람회가 열려 직접 가서 제품을 보고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티마는 놀란 듯 물었어요. 정말 한국까지 가실 생각이세요?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잖아. 이게 정말 우리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지 직접 만져보고 써봐야 확신할 수 있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실 고문 압둘라흐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방문 계획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박람회라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한국은 의료기술이 매우 발달한 나라지요. 왕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실 만한 사안이네요. 압둘라흐만의 말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센터에서는 선수들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대부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반응했습니다. 하하드, 정말 멋진 생각이네요. 저희가 훈련 중에도 제대로 케어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국가대표 축구팀의 골키퍼가 말했죠. 한국에서 좋은 결과 가져오세요.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승마팀 코치의 격려에 더욱 결심이 굳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 방문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비자 신청, 항공권 예약, 호텔 예약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파티마는 제가 한국어를 전혀 모른다는 점을 걱정했지만 번역 앱이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하드, 꼭 필요한 게 맞나요?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안 될까요? 파티마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야. 한국의 의료기술을 직접 보고 배우는 거야. 우리 선수들을 위해, 왕자님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센터에 혼자 남아 모든 것을 점검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누가 어떤 선수를 담당할지, 긴급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등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알아봐야 할 것들의 목록도 작성했어요. 보라색 마사지기뿐만 아니라 다른 혁신적인 재활 장비들도 찾아볼 계획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 가보는 한국이란 나라, 그곳에서 만날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리야드의 모래빛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때는 제 예감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랐죠.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이곳의 공기는 리야드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습하면서도 산뜻한 느낌이었죠. 공항은 깨끗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에 올라타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고층 건물들, 반짝이는 네온사인,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에서 만들어진 의료기기라면 정말 믿을 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내일 있을 박람회를 위한 준비를 했어요. 기대감에 쉽게 잠들 수 없었지만 이 여행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억지로라도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오늘은 KIMES 의료기기 박람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코엑스로 향했어요. 택시에서 내려 거대한 전시장 입구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지만 대부분은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입장하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부스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관심 있으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한 부스에서 영어로 말을 걸어오는 여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네. 휴대용 마사지기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보라색 디자인의 제품이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유진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녀는 생각보다 유창한 영어로 제품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제품은 한국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 휴대용 마사지기입니다. 특수 설계된 헤드가 근육의 깊은 곳까지 자극하여 효과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제가 찾던 바로 그 보라색 마사지기였어요. 직접 손에 쥐어보니 생각보다 가볍고 견고했습니다. 유진의 안내에 따라 제 어깨에 마사지기를 대보았어요. 놀랍게도 딱 적당한 강도로 근육을 누르고 풀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우리 선수들에게 완벽할 것 같습니다. 감탄했어요. 유진은 미소 지으며 어떤 선수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물리치료사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과 왕실 구성원들을 케어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그 말에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와, 정말요? 그럼 저희 제품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마사지기는 여러 부위별로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어서 선수들이 스스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여러 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어요. 선수들을 위한 기본 모델뿐만 아니라 특별히 왕실을 위한 프리미엄 모델도 주문했습니다. 유진은 친절하게도 제품 사용법을 상세히 알려주었고 저는 모든 내용을 녹음했어요. 혹시 이 박람회에서 다른 혁신적인 재활 장비도 볼 수 있을까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시면 다른 한국 기업들의 제품도 보여드릴게요. 유진은 기꺼이 가이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의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둘러보며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전신 마사지기, 첨단 재활 로봇, 원격 진료 시스템 등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매력적인 건 역시 그 보라색 휴대용 마사지기였어요. 그것은 전신 마사지기보다 휴대성과 정밀성에서 탁월했거든요. 이 마사지기가 왕실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유진에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저희 제품은 한국 내에서도 최고급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이 보라색 모델은 한국에서도 VIP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녀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박람회를 나오면서 저는 이미 제 머릿속에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사지기를 사우디로 가져가 선수들과 왕실에 소개하는 모습,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하니 설렜어요. 저녁에는 유진이 추천해준 한국 전통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온돌방에 누워 따뜻한 열을 느끼며 이 나라의 회복 문화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회복의 나라구나.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찜질방에서 만난 한국인 사업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어요. 사우디에서 오셨다고요? 대단하네요. 한국의 의료기기가 중동에서도 인정받는 것 같아 기쁩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과 사우디의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사우디의 발전에 큰 관심을 보였고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흥분된 마음에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귀국하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선수들에게 마사지기를 소개하고 왕실에 보고하고 더 많은 주문을 준비하는 일. 생각만 해도 설렜습니다. 이번 여행은 내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며 마침내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도착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빨리 나누고 싶은 마음에 들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소중하게 포장된 보라색 마사지기들이 들어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센터로 직행했습니다. 파하드, 어서 와요. 한국은 어땠어요? 제 동료 아흐메드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흐메드,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어. 한국의 의료기술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여러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제 여행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저는 가방을 열어 보라색 마사지기를 꺼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혁신적인 제품이야. 이것 하나로 목, 어깨, 다리, 허리까지 정밀하게 마사지할 수 있어. 모두의 눈이 커졌어요. 특히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은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이 작은 기계가 그런 기능을 다 할 수 있나요? 직접 체험해봐. 이게 정말 대단한 거야. 저는 나세르의 어깨에 마사지기를 대고 작동시켰어요. 우와, 이거 정말 좋네요. 강도도 딱 적당하고 제가 혼자서도 쓸 수 있겠어요. 단숨에 선수들이 순서를 기다리며 줄을 섰습니다. 모두 이 새로운 기계를 체험해보고 싶어 했죠. 제가 구매한 몇 대의 마사지기로는 모두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부족했어요. 더 많이 주문할 수 있나요? 승마팀 코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미 추가 주문을 했어요. 곧 더 많은 수량이 도착할 거예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왕실 고문 압둘라흐만이 센터를 방문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마사지기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은 왕자님께도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승마 후 근육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압둘라흐만은 마사지기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직접 손목에 대고 시험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놀랍군요. 이 보라색 디자인도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왕자님께서 분명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특별 모델을 준비해 주시겠어요?
이미 특수 개별 주문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프리미엄 버전으로요. 저는 특별히 준비한 금장 디테일이 있는 왕실용 모델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다음 날부터 센터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빠졌습니다. 선수들은 물론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까지 이 한국 마사지기에 대해 듣고 찾아왔어요. 저는 사용법을 일일이 설명하고 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세팅해주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국가대표 축구팀이 유럽 전지훈련에서 돌아온 후 코치가 전화를 했습니다. 파하드, 믿을 수 없어요. 그 마사지기 덕분에 선수들의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어요. 특히 나세르는 평소 문제가 되던 햄스트링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더 많은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저는 유진에게 연락해 대량 주문을 요청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사우디 스포츠 잡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한국 마사지기가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쓰고 싶어 했습니다. 파하드 씨, 이 혁신적인 제품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셨나요? 실제로 선수들의 컨디션에 변화가 있었나요?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한국의 의료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한국은 의료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이 마사지기는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스포츠 센터들도 연락해왔고 일반인들도 구매 문의를 해왔어요. 저는 유진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더 많은 수량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느 날 공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파하드 씨, 귀하의 수입품이 세관에 압류되었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한국 마사지기를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수입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갑자기 막막해졌습니다. 센터로 돌아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정부가 왜 갑자기 규제를 시작한 걸까요? 아흐메드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인기가 너무 빨리 퍼져서 그런 것 같아. 의료기기는 엄격한 심사와 허가가 필요하니까. 저는 고민에 빠져 대답했어요. 센터에는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수들, 그들의 부모들, 심지어 왕실 친척들까지 왜 더 이상 마사지기를 구해오지 못하냐며 항의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왕실 고문 압둘라흐만이 센터를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파하드, 왕세자께서 직접 관심을 보이셨던 것 알지요? 이런 상황은 왕실의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다.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단순한 공급 문제가 아니라 왕실의 체면까지 걸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하룻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선수들과 왕실의 실망,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에 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결단을 내렸어요.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대중적인 보급보다는 특별한 경로를 통해 제한적으로라도 공급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죠.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팀원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아흐메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부에 직접 청원하는 건 어떨까요? 이 마사지기가 얼마나 유용한지 설명하면 규제를 완화해줄지도 모르잖아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단순한 청원보다는 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 저는 생각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마사지기를 공급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야. 그렇다면 왕실, 국가대표 선수, 상위 엘리트 선수들에게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은 어떨까? 팀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점점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품을 단순한 마사지기가 아닌 엘리트 운동선수 전용 회복 시스템으로 포지셔닝하면 어떨까? 저는 더욱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흐메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보건부에 연구용 수입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거였어요. 대중적 보급품이 아닌 특수 목적용 연구 장비로 접근하는 전략이었죠.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유진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필요한 인증서와 기술 사양서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으로 왕실 고문 압둘라흐만을 찾아갔어요. 그에게 새로운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존경하는 압둘라흐만님, 이번 상황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모두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왕실과 국가대표 선수들, 상위 엘리트 선수들에게만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압둘라흐만은 관심 있게 들었어요. 계속 말씀해보세요. 이 마사지기를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스포츠의학 연구 장비로 분류하여 특수목적 수입 허가를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왕실과 국가 엘리트 선수들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정부 규제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압둘라흐만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왕세자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부 장관과도 대화해보겠어요. 다음으로 선수들과 부모들에게 사과와 이해를 구하는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모두에게 주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우리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과 부모들은 실망했지만 상황을 이해해 주었어요. 오히려 일부는 우리나라의 규제가 선진국처럼 엄격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부 장관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어요. 한국 마사지기의 효과와 국가 체육 발전을 위한 특수 목적 수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제조사와 협력하여 품질 인증을 위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일주일 동안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센터는 여전히 전화벨 소리로 시끄러웠고 저는 계속해서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어요. 특히 왕실 관계자들의 재촉하는 연락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마침내 보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파하드 씨, 귀하의 청원을 검토한 결과 조건부로 특수목적 수입 허가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실과 국가대표 선수단에 한정하여 공급하되 연구용으로 일부 물량을 허가합니다. 단, 모든 제품에 대한 기술 사양서와 안전 인증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쁨이 가슴속에서 터져 나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즉시 유진에게 연락해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녀도 함께 기뻐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압둘라흐만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 그는 왕세자께서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귓속말로 덧붙였어요. 왕세자께서 이미 그 마사지기를 매일 밤 사용하고 계시다는 소문이 있답니다. 정말 효과가 좋으신가 봐요. 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어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비록 대중적인 보급은 어렵게 되었지만 오히려 한국 마사지기는 더욱 특별한 가치를 갖게 되었어요. 왕실에서 사용하는 신비한 명품 아이템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관에서 압류되었던 물량이 풀려나왔고 센터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체계적으로, 더 신중하게 제품을 배분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해외 전지훈련의 마사지기를 가지고 갔고 훌륭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언론은 이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사우디 스포츠 혁신에 불을 붙였다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기술이 사우디 스포츠계에 작은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한국 마사지기는 사우디 스포츠계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 축구팀은 아시안컵 예선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인터뷰에서 선수들은 한국의 혁신적인 마사지기 덕분에 회복이 빨라졌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센터에는 고위층 인사들의 방문이 늘어났어요. 그들은 모두 이 특별한 마사지기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 했죠. 저는 파티마의 도움으로 센터 내에 프리미엄 회복실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향기와 차분한 음악이 흘렀어요. 파하드, 당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파티마가 어느 날 저녁 감탄했어요. 저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야. 유진과 한국 회사, 그리고 우리 팀 모두의 노력이었어. 특수목적 수입 허가를 받은 후 저는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마사지기를 받은 모든 선수들에게 사용법 교육을 의무화했고 매주 피드백을 받아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나중에 보건부에 제출할 연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었어요. 왕실에서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왕세자만 사용하던 마사지기가 이제는 왕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압둘라흐만의 말에 따르면 왕세자의 승마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파하드, 왕세자께서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하셨어요. 국제대회를 앞두고 컨디션이 최상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작은 발견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여전히 많은 일반 선수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마사지기를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죠. 규제 때문에 그들에게까지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스포츠의학학회에서 발표 요청이 왔어요. 한국 마사지기가 사우디 엘리트 선수들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공식적인 연구 결과로 마사지기의 효과를 입증한다면 정부의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팀과 함께 지난 몇 개월간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마사지기를 사용한 선수들은 근육 회복 속도가 평균 23% 향상되었고 부상률이 17%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지훈련 중 컨디션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이 많았어요. 학회 발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스포츠의학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였고 보건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한국의 의료기술 발전과 그것이 어떻게 사우디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발표 후 보건부 차관이 직접 저에게 다가왔어요. 파하드 씨, 인상적인 연구 결과네요. 우리도 이제 이 기술에 대해 더 개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정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죠. 일주일 후 보건부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기존의 특수목적 수입 허가를 확대하여 공인된 스포츠 센터와 병원에서도 한국 마사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더 많은 선수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아흐메드가 기뻐했어요. 그래. 하지만 책임도 커졌어. 우리가 이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해야 해.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허가에 따라 저는 센터를 한국 사우디 스포츠 회복 연구소로 확장하기로 결정했어요. 단순히 마사지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과 회복, 과학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싶었죠. 유진에게 연락해 계획을 설명했어요. 그녀는 즉시 한국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모델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눴어요. 파하드 씨, 사우디의 기후와 문화에 특화된 모델을 개발하는 건 어떨까요?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안에 흥분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함께 발전시키는 파트너로서 한국과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어느 날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이 센터를 방문했어요. 파하드, 우리가 이번에 카타르를 상대로 중요한 경기가 있어. 그런데 한국 팀도 그 마사지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한국에서도 국가대표팀이 사용하고 있어요. 감독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우리도 기술적으로는 동등한 조건이네. 이제 승부는 선수들의 실력에 달렸군. 그 말에 제가 보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우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감독이 껄껄 웃었어요. 자네가 우리의 비밀 무기라는 말이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제 경력과 사우디 스포츠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한국과의 연결, 왕실과의 관계, 선수들의 신뢰, 모든 것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파티마가 신문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학회에서 발표하는 사진과 함께 사우디 스포츠 의학의 혁신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파하드. 파티마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다시 방문할 때가 된 것 같아. 이번에는 단순한 고객이 아닌 파트너로서 사우디에서의 성공을 견고히 한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더 깊은 협력 관계를 모색하기 위함이었어요. 유진에게 미리 연락해 방문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파하드 씨, 정말 반갑습니다. 사우디에서의 소식은 저희도 듣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 임원분과 함께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단순한 호기심과 급박한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지고 방문하는 거였죠.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의 여정을 떠올렸어요. 한 번의 유튜브 영상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서울에 도착한 것은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이전 방문 때보다 더 춥게 느껴졌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유진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코엑스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여기에 오길 잘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진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밝은 미소로 맞이해 주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단순히 통역을 돕던 스태프였지만 지금은 제 열정에 감동해 끝까지 연락을 이어온 소중한 인연이 된 사람이었죠. 파하드 씨,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유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도 정말 기뻐요. 유진 씨,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네요. 저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사우디에서 뉴스 봤어요. 왕세자님도 그 안마기를 쓰신다던데 정말인가요? 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그냥 소문이에요. 하지만 그 소문이 제게 큰 도움이 됐죠. 회의실로 안내된 저는 그곳에서 회사 임원분들과 연구진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저의 방문을 환영해 주었고 사우디에서의 경험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죠. 준비해 온 사우디 뉴스 스크랩북과 센터 사진들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제 나라의 스포츠를, 사람들의 건강을 바꾸고 있어요. 제가 오늘 한국에 온 이유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단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했어요. 파하드 씨, 저희 제품이 사우디에서 그렇게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스포츠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기쁩니다. 유진은 놀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미소 지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니 저희야말로 영광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기계의 나라가 아니라 마음의 나라로 기억할 겁니다. 이어진 미팅에서 저는 사우디 스포츠계의 현황과 한국 제품에 대한 반응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또한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희 센터를 한국 사우디 스포츠 회복 연구소로 확장하고 있어요. 단순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회복 기술을 사우디에 제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전문가 파견, 교육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사우디 특화 모델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미팅 후 유진이 저를 서울 시내 관광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이번에는 바쁜 일정이 아닌 한국 문화를 느끼는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드넓은 서울 전경을 함께 바라보며 유진이 질문했습니다. 파하드 씨는 어떻게 저희 제품을 처음 발견하셨나요? 잠 못 이루던 밤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어요. 보라색 디자인이 제 눈에 들어왔죠. 사우디에서 보라색은 왕실과 신성함의 색이거든요. 유진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사실 그 보라색 디자인은 우리 회사에서도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일부는 너무 화려하다고 했지만 결국 그 색이 파하드 씨의 눈에 들어왔네요. 포럼 당일 서울의 대형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모인 청년 문화 리더들로 가득했습니다. 20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참석했어요. 제 발표 차례가 다가오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 청년 문화 교류 부서의 라이아 알파하드 대표의 발표입니다. 주제는 문화적 연결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움직임입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니 순간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집에 갇혀 창밖만 바라보던 소녀였는데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사우디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는 사우디의 비전 2030 프로젝트, 젊은 세대들의 문화적 욕구, 그리고 국제 교류를 통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K-팝 공연이 어떻게 사우디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문화 발전 모델이 어떻게 사우디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매개체이자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는 지금 문화를 통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시각을 받아들이는 균형 잡힌 접근을 추구하고 있어요. 발표를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우디의 문화적 변화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여성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한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여성이 문화 분야에서 일하는데 여전히 장벽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셨나요?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네. 아직도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저 역시 가족의 반대, 사회적 편견, 직장 내 차별과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가족들이 딸들의 꿈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처럼요. 포럼이 끝난 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다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서 온 청년들은 사우디의 경험을 자신들의 나라에도 적용하고 싶어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지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요.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알파하드 씨,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 사우디와 한국이 더 깊은 문화적 협력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감사함의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방탄소년단의 음악이 아니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문화의 힘이 한 개인의 삶을, 나아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의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미팅을 가졌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사우디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우디 한국 청년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 리야드 한류 문화원 설립, 사우디 전통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 프로젝트 등 여러 아이디어가 오갔어요. 특히 한국 대형 모기획사와의 미팅에서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우디 청년들을 위한 음악 및 퍼포먼스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은 어떨까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온라인으로 특별 강연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제안에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전문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사우디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문화정책 전문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어떻게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켜왔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한 고위 관리가 말했어요. 전통주의자들의 반대, 서구 문화의 영향에 대한 우려 등. 하지만 우리는 균형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을요.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우디도 같은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였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여행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사우디의 문화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은 무엇이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은 젊은 사우디 여성들이 문화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직접 마중 나오셨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만이 아닌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어땠니? 서울에서의 포럼은?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아버지, 제가 사우디의 이야기를 세계와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이야, 내 여동생 사라가 대학에서 미디어 학과에 지원하고 싶어 하더구나. 어떻게 생각하니? 제 마음속에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아버지는 여성이 집 밖에서 일하는 것조차 반대하셨는데 이제는 여동생의 진로에 대해 제 의견을 물으시다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사라는 항상 창의적이었잖아요. 미디어 분야에서 정말 잘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 우리도 변해야겠지. 하지만 우리의 가치와 전통은 지켜야 해. 물론입니다. 아버지, 변화는 우리의 뿌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가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날 밤, 사라와 함께 제 방에 앉아 서울에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사라의 눈은 호기심과 열정으로 빛났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 언니 덕분에 이제 우리 여자들도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니야, 사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야. 나는 그저 그 변화의 작은 부분일 뿐이야. 창밖으로 리야드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는지 새삼 느꼈어요. 이제 리야드의 거리에는 BTS 포스터가 걸려있고 카페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오며 문화 행사들이 활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우디 여성들이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리야드 시내 고층 빌딩에 위치한 문화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번화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거리에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들이 눈에 띄고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카페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형 전광판에 비친 2030 사우디 문화 엑스포 광고예요. 제가 총괄 기획자로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오늘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오후에는 새로 설립된 사우디 청년 예술가 지원 센터 개소식이 있어요. 이 센터는 제가 3년 동안 추진해온 프로젝트로 음악, 영상,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특히 여성 예술가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요. 전화기가 울립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라이아 씨, 한사우디 청년문화협력센터 설립 계약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2년간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양국의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에요. 한국의 문화산업 노하우와 사우디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거예요. 점심시간,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여동생 사라를 만났습니다. 이제 대학 3학년이 된 사라는 미디어 학과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개척한 길을 더욱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졸업 프로젝트 주제를 정했어. 한류가 중동 여성들의 정체성에 미친 영향이야. 언니의 이야기도 다큐멘터리에 담을 거야.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멋진 주제네. 필요한 건 뭐든 도와줄게. 사라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한국 방송사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았어. 3개월 동안 서울에서 일하게 될 것 같아. 깜짝 놀라며 기쁨의 비명을 질렀어요. 정말. 사라, 그거 정말 대단한 기회야.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셔? 아버지가 허락하셨어. 심지어 한국에서 많이 배워오라고 하셨다니까. 믿어지니?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는 사우디 사회 전체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 사우디 청년예술가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은 리야드 중심가의 역사적인 건물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한 공간이에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건축 양식은 이 센터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테이프 커팅식이 끝나고 저는 무대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센터의 개소는 단순한 건물 하나의 탄생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우디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자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재창조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한국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성공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과 같은 아티스트들이 전해준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많은 사우디 젊은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현장에는 수백 명의 젊은 예술가들과 문화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과 열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들이 바로 사우디의 문화적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었습니다. 개소식 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알파하드 씨, 저는 당신의 이야기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도 음악 프로듀서가 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녀의 손을 잡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꿈조차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어머니, 아버지, 사라, 그리고 제가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개소식은 어땠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자부심이 어렸어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라이아, 처음에는 내가 틀렸었어. 내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높였어. 그 말씀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아버지의 완전한 인정을 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식사 후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부르셨습니다. 라이아,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는 아버지가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음악을 사랑했단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과 달랐어. 문화적 활동은 가족의 명예에 누가 된다고 여겨졌지. 그래서 꿈을 포기했던 거야. 아버지의 고백에 저는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반대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신의 포기했던 꿈에 대한 복잡한 감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어요. 하지만 내가 그 벽을 깨고 나갔구나. 내 덕분에 살아도 앞으로 우리 가문의 많은 여성들도 자신의 꿈을 좇을 수 있게 되었어. 사무실로 향하는 다음 날 아침, 리야드의 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여성들이 운전하는 자동차들, 다양한 문화행사 포스터들, 그리고 카페에 모여 열띤 토론을 나누는 젊은이들.
사우디는 분명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새로운 미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30 사우디 문화 엑스포의 기획안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이 행사는 사우디의 문화적 비전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노트북을 열고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라이아, 좋은 소식이에요. 다음 달에 한국에서 대규모 문화사절단이 우리 센터를 방문한대요. 유명한 문화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대요. 그 소식에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과 사우디의 문화 교류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리야드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정치도, 돈도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가진 작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한국의 음악과 문화가 사우디의 변화의 불씨를 지폈고 그 불씨는 이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항상 한국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가 됐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야. 이제 저는 온전히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로, 사회로,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아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 선조들은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맨손으로 국가를 재건했고 그 후손들은 이제 문화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죠.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의 드라마, 영화, 음악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넘쳐나고 김치와 비빔밥이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강남스타일부터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 문화는 이제 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같은 보수적인 지역에서도 한국 문화가 사회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프트 파워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 문화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대, 그리고 한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현재의 한국인들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 감동여행 시청자분들께 정말 뜻깊고 특별한 제품을 짧게 소개드리려 합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신비의 묘약, 산삼은 단순한 약재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해져 온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예로부터 면역력 증진,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기억력 향상 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건강효능으로 사랑받아왔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연환경 그대로에서 자라난 진짜 산양산삼인 정다운삼입니다. 자연의 풍파와 병충해 등을 그대로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산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정말 높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 제품을 직접 섭취하고 주변에도 선물해드렸는데요.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이 생각을 여러분들과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성은 자연에서 시작되고 정다운 삶에서 완성됩니다. 오직 감동여행 채널 시청자분들을 위해 특별 혜택을 드려요. 고정 댓글에 감동여행 전용 링크를 통해 최저가로 구매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